기본법에 의한 그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이제 올해 5년 차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양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 IT 개발에 의한 사업자 조합이다 보니까 보통 사업은 그 한 3년 동안 그 지속을 못하면 보통 폐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영업자들이 평균 뭐 3년이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 뭐 그래서 사실 의미가 저는 사실 거기서도 또 상근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합이 제 직장인 거죠.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에 전념을 초기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진지한 그 상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동기 자체가 절실한 그런 상황에서 조합을 실제로 겪지 않았나. 그래서 좀 그 정도 좀 진지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앞으로 할 날이 곧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차적으로 왜 그러면 협동조합을 시작했는지 이게 어떤 동기의 문제가 있는 건데 저희가 아까도 프리랜서를 이론적인 개념보다 실제 몸으로 겪었어요. 그리고 다들 겪고 계실 건데 우리가 지금 그 97년도 11월이더라고요. 그 IMF가 있었던 때가.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중소기업,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략 중소기업에까지도 그 전산실이 있었어요. 회사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거기에 대리로 이렇게 근무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과적으로 그 97년부터 현재 2017년이간 20년이 경과되면서 사실 뭐 저희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IT 개발 분야니까 직장이 없는 거죠. 전산실이라는 게 다 아웃소싱으로 바뀌고 필요할 때만 개발을 해달라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실제 그 전에 뭐 대리로 급여를 받고 좀 직장인으로서 누렸던 안정감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한 20년 동안 사실 원해도 그 구조에 가기가 힘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른 업종들도 이렇게 봤을 때는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왜에 대한 왜 협동조합이냐?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에서 프리랜서의 위치에서 가정을 꾸리고 생계, 1차적인 게 일단 생계가 해결이 돼야 문화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또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생계에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시작하고 각자의 우리 16만 명이나 있어요. 이 개발자의 이 프리랜서들이 데이터가 정확히 그 국회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IT 분야는 그런 자유직으로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특히나 경기도하고 경인지역, 서울권하고 이렇게 몰려 있는데요. 그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었어요. 20년 동안에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은 계속 이슈화 되어 있었고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당시에 미국을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선호직종 1, 2회 소프트웨어 설계자들이 들어있거든요. 고액 대우를 받고 처우를. 그렇지만 한국에서 일하면 IT 개발자의 프리랜서의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기사거리의 하나의 대상에 속하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글씨도 안 보이시지만은 이게 한 1, 2년 동안 내용에 보면 뭐 힘들어서 자살했다 하나 읽어볼까요? 중간에 뭐 노가다 IT 노동자의 눈물 이게 기사입니다. 타이틀이 노가다다까지 표현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직장이 아닌 상태에서 프리랜서의 단점은 뭐냐면요. 이분들은 저도 뭐 소프트웨어과를 나왔지만 기술로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은 한 10년 이상을 전문적인 그 기술을 쌓은 건데 결과적으로 프리랜서에 가보면 이 전문인으로서 핸디캡이 뭐냐면 일을 할 땐 잘해요. 누구 못지않게 전문가답게 잘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일을 따온다든지 일이 끊겼을 때 영업이라 그러죠. 보통 일을 수주해오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약에 있어서 잘 모르죠.
기본적으로 뭐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게 사실 그 속된 말로 그 헛기가 있어요. 헛기가. 그러니까 그 분야만 전문가고 박사, 석사지 실제 완벽한 종합적인 박사, 석사는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그런 부분에 취약한 거죠.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을 해보면 이 개별 전문가들이 일은 잘하는데 그 개인의 프리랜서의 신분이다 보니까 일이 끊겼을 때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일을 못 가져온다든지. 빨리 가져와야 또 이어서 가는 거잖아요. 일이라는 게. 또 아까처럼 계약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 상대가 큰 계약의 그 갑이라 그러죠. 이렇게 일을 주는 쪽에서는 기관이나 뭐 법인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뭔지 뭐 사인하라면 해야 되고 그럼 나중에 보면 수익 구조도 너무 안 좋죠. 책임도 많이 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다가 아까 같은 영업의 구조가 가장 주는 모든 이제 아마 유추해서 좀 해석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 특수 고용직이라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채용이라는 정규직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보시면은 자료를 보시던 이게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비슷하게 겪고 있고 뭐 국회에서도 어떤 논의가 됐을 정도니까. 근데 그게 가장 또 20년 동안 아우 잘됐다 이거 괜찮네 이런 구조가 있어요. 보시면 저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 반대급부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 그 중간에 보면 유통비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같이 일이 어려울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뭐 인력 업체, 인력 소개 업체 뭐 이런 파견 업체 뭐 이런 데서는 아예 전혀 모르지만 우리 개발자들의 신상을 다 알고 있어서 어떤 일이 끊겼을 때 연락이 오죠. 그래서 급하면 이거라도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인력업이 잘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20년 동안 고착이 되고 이걸 어떻게 그 이익을 실제로 얘기하면 일을 주는 사람은 보통 한 뭐 1,000만 원짜리 일을 줬는데 1,000만 원짜리와 이렇게 직거래라 그러죠. 우리가 농산물처럼 직거래를 하면 이분도 좋고 주는 사람도 1,000만 원어치의 대가가 결과물이 나올 건데 중간이 끼는 바람에 이 사람이 개발하는 건 아닌데 결국은 이 중간업자가 보통 한 거쳐서 사람을 데려온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그 유통비라 그러죠. 그게 한 40%입니다. 이 업종이. 그런데 그거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구조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됐죠. 이게 보통 한 단계만 거치면 한 10%나 뭐 15%의 유통비를 감소하고라도 일을 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다단계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필요한 인력을 막 여기 몇 단계입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네 단계 정도 뿌려가 나눠 먹는 거예요. 누가 하나가 건져오면 사람을 그 일에 필요한 거를 어떤 이런 불필요한 유통의 구조 때문에 실제 생산자라고 볼 수 있는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못 가져오는 현상이 누적돼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를 벗어나고 싶은데 이 협동조합 이제 왜는 거기에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다. 이건 아니다. 이게 왜입니다. 왜 조합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보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구조가 개인들의 힘으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노동조합이라도 어떤 조합을 이루면 이 구조에 대해서 개선을 힘을 모아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은 노동조합을 결성을 못합니다. 이게 직장 노조도 없고 산별 노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있는데 알고 보니까 협동조합은 결사체면서 사업체다 이렇게 배웠어요. 초기에. 그래서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16만 명 중에 뭐 다 모여라. 우리가 이게 결사의 그 기준이 되고요. 조합을 통해서. 두 번째가 저희가 이게 상업을 벗어나야죠. 일단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분이네. 그래서 협동조합을 해보니까 결사체면서 자 사업체가 되더라. 이거 괜찮다. 그리고 우리 쪽은 또 고부가가치입니다. 이쪽이 뭐냐면 제로비나 뭐 재고를 안 갖고 있고 기술 이용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마진이라 그러죠. 원가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도 선호하는 거죠. 이게 소득도 비례하고. 자, 그래서 이거를 왜는 그거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하자. 이게 참 좋은 기회다. 그래서 조합을 시작을 했죠. 2013년도 2월에 최초로 한국 IT 개발자 협동조합을 시작을 한 거고요. 사실은 이 동기 자체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이런 장점을 보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제 5년 차가 됐는데 특이한 거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상근인의 의미가 조합 구조상 지금 개발하시는 분들은 일이 들어왔을 때 참여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들의 현재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조합에 일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조합 일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따로 또 가치의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앙에 아까도 여기 지금 그 발표하신 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우리가 동호회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 다양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든지 이런 그 취지를 살려나가려면 최소한 한 사람은 그걸 뭐라고 해야죠? 상근이라고 그러죠. 이걸 계속적으로 끌고 가줘야 되는 그런 일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경영이라기도 하고 아까 같은 관리, 행정, 역사를 쭉 또 이렇게 치열하게 그 부분들을 안고 가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우리가 5년까지 살아있는 이유가요. 지금이 컨디션이 제일 좋습니다. 뭐 보통 한 3억씩 매출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에 재작년부터 3억씩 정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일 좋은 이유가 그 5년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라는 거를 유형과 무형의 그런 그 쉽게 얘기하면 도로를 깔듯이 우리가 조합만이 갖고 있는 자격 같은 거, 뭐 그 기업부설 연구소라든지 연구개발증을 갖고 있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인프라를 쌓아놔야 오래 갈 수 있고 또 그 혜택을 우리 조합원들이 같이 누릴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그런 특징에서 한 분의 위치가 필요한데 그분은 초기부터 정말 여기에 그 생존 뭐랄까 그 상근의 개념을 가지고 치열하게 그 위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느 조직이나 생산적인 조직이 이런 식으로 생산적인 그 일이 떨어지면 아까도 뭐 설계는 설계를 하지만 설계가 다가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인사, 노무, 회계, 총무, 뭐 하다못해 관리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기본적인 골격이 스텝 조직이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우리 그 따뜻한 복지 공동체도 사실은 이런 스텝의 조직들이 있어요. 어느 조직이 치고 어떤 그런 다 생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은 그 상근 쪽에 그런 스텝 기능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거는 월급을 줘야 돼요. 그분들은 문제가. 아까 같은 생산 쪽은 직접 일이 들어오면 나눠서 한 만큼 분배를 하면 그만인데 매출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지탱해주는 아까 같은 그런 그 스텝의 기능들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일정의 급여를 주고 계속 그분들이 롱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구조가 가는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그 스텝에 대한 역량을 과연 얼마나 초기부터 받쳐주느냐가 이제 제가 겪어보니까 조합의 어떤 지속적인 그런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초기에 저도 경험을 했지만 뭐 급여를 줘야 되는데 일반 우리 자체적인 그런 조합들이 얼마나 많은 급여를 주겠으며 초기부터 이익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일정 기간 이상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초기 그 상근직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미 그걸 극복을 했고요. 대략 한 10개월 되니까 손익분기가 넘어서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스텝 기능들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에 어려움들이 존재하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 인프라에 오늘 자랑스럽게 그 선보일 하나의 그 플랫폼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들은 그 인프라 중에 이제 무형의 인프라죠. 뭐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뭐 어떤 그 법인격으로서의 그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춰갖고 실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실력들이 쌓여서 아까 같은 포트폴리오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했다는 것들이 모여서 실제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출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그 협동조합 중에 사업자 조합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시장의 값어치를 입증하는 게 매출이거든요. 그 값을 치르고도 우리가 개발해 준 게 완료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뭐 2, 3억짜리 개발을 했을 때는 그만한 그 입증을 하는 거죠. 기술적인 역량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됐어요. 누적 계약액이. 호텔 하나, 명동의 프린스 호텔이라고 초기에 2억을 계약해서 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술에 대한 결과치를 입증하는 것은 그런 매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의 사진이고요. 근데 문제가 이제 제일 뒤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플랫폼 자체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최종 그 인프라 중에 그 일감 플랫폼을 개발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들은 그런 중간중간에 최초의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을 좀 계속 남기면서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참 좋았던 거는 같은 일을 해도 이게 IT 조합이 우리가 최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최초면서 관심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느껴가면서 이런 뭐 책자도 좀 많이 소개됐었어요. 그리고 저도 원래 뭐 이런 뭐 강의 다니는 정도가 아닌데 이렇게 또 초대가 옵니다. 와서 5년 살아 있는데 어떻게 그거 했는지 좀 엑기스만 15분 내에 지금처럼 발표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정들을 실제 겪어가면서 이런 인프라를 갖췄어요. 끊임없이. 제가 잘하는 게 이런 겁니다. 행정 관리에 역량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쪽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나라장터라고 들어가서 입찰도 정부 자격이 있어야 이거 입찰하거든요. 입찰 들어가서 서울시 것도 땄습니다. 뭐 이런 뭐 미래부 것도 뭐 1억짜리도 가져와서 서울대학교 팀 거 연구개발도 수행을 같이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왔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일의 어떤 구조상에서 보면 모든 일이든지 플랫폼을 이번에 이제 개발한 이유가 어떤 일이 들어오면 처음에 조합으로 의뢰가 오거든요. 그럼 정보라는 게 조합 자체에 오면은 조합 자체에서 이걸 오픈을 해줘가지고 많은 참여자들, 그러니까 같은 뭐 커뮤니티도 좋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같은 상황인데 알려서 이게 이런 일이 왔다. 이렇게 참여하실 분들 자유롭게 지금 컨디션별로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오픈이 돼야 되는데 이 플랫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조합이 먼저 알게 되고 그 정보에 의해서 조합이 일부 선택을 할 수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조합원, B 조합원, C 조합원 요거 왔으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그러면 많은 그 참여자들은 정보에 누락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IT가 잘하는 게 우리가 개발을 잘하니까 이러지 말고 이 일감을 온라인에 털을 만들자. 그래서 일이 오는 즉시. 그럼 일이 오는 즉시가 언제냐면 일을 올리는 사람이 올리면 즉시예요. 바로 거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면 브랜드가 쿡브릿지예요. 쿡이 협동조합의 협동의 다리. 그래서 KR로 도메인 잡혔는데 이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일을 주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개발, 뭐 이런 홈페이지, 뭐 이런 디자인 작업을 해달라. 거기다 직접 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이 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직거래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출발점이 바로 이 플랫폼에서는 올리면서 얼마에 했으면 좋겠다. 올리시는 분의 컨디션을 그쪽에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순간에 올리면 딱 뜨죠. 그러면 그건 누구나 볼 수 있죠. 그럼 조합원들이 그 홈페이지를 보는 순간 이런 일이 왔네? 그리고 또 일을 올리시는 분들도 반대급부적으로
누가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보자 이렇게 오픈을 원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쪽 편에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한 축은 일을 올리는 거고요. 일이 있고요. 한쪽은 일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들 신상이 다 올라와 있어요. 나는 무슨 일을 잘하고 나는 뭐 했고 나는 어떻게 생겼고 사진부터 올려서 이렇게 해서 양쪽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쫙 이렇게. 그래서 일을 올리는 순간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지원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지원된 분이 갑자기 일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한 10분이 지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분 일을 올리신 분이 이 10분 중에 최소 몇 분을 이제 좀 미팅을 합시다. 조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서로 미팅을 해서 출발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자체가 요즘에 대세잖아요. 카카오톡, 뭐 택시 플랫폼부터 해서 대리운전 플랫폼. 근데 이런 플랫폼들은 지금 문제가 그 대기업이 그 플랫폼에 대기업 내지 어떤 자본의 소유가 돼서 지금 대리운전 플랫폼을 보면요. 우리하고 똑같죠.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플랫폼의 소유자는 조합이 아니고 그런 그 자본력이 있고 또 고객들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도 유사 플랫폼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차이점이 양 축은 같은데 이거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는 누구냐는 거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인 거죠. 수익이 나는 만큼 조합원의 인프라가 더 구축되는 거고. 그래서 이 플랫폼은 제가 보기에는 조합이 그걸 운영해가면서 소유를 해야 된다. 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쿡브릿지의 그 쉽게 얘기하는 그런 큰 골자는 아까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쪽. 일이 아닐 수도 있죠. 향후는 우리가 재능기부 개념도 당연히 둘 겁니다. 왜냐면 IT 좀 배우고 싶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 하고 싶었어요. 거기 한 축에다가 나 재능기부 하겠습니다. 올라올 수도 있고 같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 측면에서의 이거는 제공을 해줘야죠. 그 자체가 온라인이면 좋겠다. 왜? 온라인의 강점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정확하게 또 관리하기 좋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플랫폼의 의미를 두고 이 공유의 의미를 가지고 사실 자리에 쓴 거죠.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는 요거를 이런 아까 같은 외의 문제를 플랫폼으로 디테일하게 좀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해주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현재는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지금 이거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그 매출이나 일감들이 올라올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응용이 좀 되면서 공유의 개념을 살려나갈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요 온라인 플랫폼의 의미를 살려서 향후에 우리가 그 협력하고 네트워크하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 만일에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회적 그 경제기관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급하는 걸 우리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안도 하고 또 근본적인 구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느 조합이나 잘만 응용을 하면 활용 가치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뭐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이제 5년 차가 됐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초기가 끝났고 중기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아까 같은 기여 쪽으로 우리끼리 이렇게 생존이 중요한 단계를 좀 벗어나서 같이 공유하고 기여하는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